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8라운드 2경기입니다. 서울 부강탁스와 서귀포 70리의 대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국 최정 선수가 이 중반 이후에 자신의 흐름으로 대국을 만들어가면서 먼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정환 선수가 사실 중반까지는 전투 없이 집으로 앞서는 좋은 흐름이었는데 역시 네. 중반 이후에 최정 선수의 이 전투력, 수익이 대단하네요. 네, 이어지는 3국은 서귀포 70리의 문도원 선수와 서울 부강탁스의 위주잉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 대국은 어떨까요? 위주잉 선수도 오늘 LG배 예선을 치렀습니다. 조금 네. 일찍 끝나긴 했지만 어느 정도 피로도는 있을 테고요. 두 선수는 역시 뭐 지금까지 보여준 성적도 있고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글쎄요. 뭐 좋은 바둑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문도원 선수가 강자에게 강합니다. 예전부터 네 강자에게 강하기 때문에 또 오늘 봐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1국 장고대국과 3국 속기대국입니다. 8라운드 2경기 함께 하시죠. 일국 장고대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70리의 박소연 선수와 서울 부강탁스의 김나연 선수인데요. 삼국은 서귀포 70리의 문도원 선수와 서울 부강탁스의 위재잉 선수가 만났습니다. 역시 2국과 동일한 조건이고요. 위재잉 선수는 올 시즌 뭐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고 봐야죠. 작년에는 사실 4승 3패, 이름값에는 조금 못 미치는 듯한 성적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5승 1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자 바둑 리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종 기전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중국 이 자국 기사인 통멍청이라는 이제 신예 기사 최근 성적 좋은 랭킹 23위에 랭크되어 있는 신예 기사에게 승리를 거뒀고 오늘도 승리를 거두고 네 더블헤더죠. 유재잉 선수도. 점점 이 남자 기사와 여자 기사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네. 것 같아요. 특히 부강탁스의 최정 선수와 이재잉 선수는 각국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나란히 이제 공포의 대상이죠. 네.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남자 기사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기피 대상 1호. 네. 그런 최정 선수와 위재잉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부강탁스입니다. 올해에는 서울 부강탁스 이 전반기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또 화끈한 팀 컬러죠. 전승 아니면 전패. 네. 문도원 선수는 이 7라운드까지 6번의 대국에 출전을 해서요. 현재 3승 3패의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문도원 선수 하면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성적은 정관장배였나요? 네. 7연승 거둔 적이 있었죠. 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의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많이 참가를 하면서 평소에 국가대표실에도 이제 그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국가대표실에도 와서 같이 공부하고 연습 대국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위징 선수나 뭐 왕천식 선수 다 이제 한국의 여자 기사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모습 보면은 꼭 바둑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에서의 생활 자체도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여자 기사들 가운데서도 중국어로 소통이 되는 기사들이 몇 명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시합하는 그런 그 환경이라든지 그게 편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다 성적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징 선수만 해도 벌써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총 6번을 네. 출전을 했으니까요. 거의 뭐 저도 이제 한 15년 전에 중국 갑조 리그 처음 참가할 때 거의 매 라운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가끔 시합 치르고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에 웬일로 왔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네. 유진희 선수도 요즘에 그럴 것 같아요. 중국 돌아가면 중국엔 웬일로 왔냐. 그러니까요. 네. 이게 또 통합 라운드가 있으면은 이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도 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위징 선수는 지난주부터 통합 라운드, 그다음에 LG 예선도 겹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장시간 동안 체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타지에서 오래 시합을 쓰다 보면 약간 흔들리는 대국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위징 선수는 그런 건 없네요. 뭐 최근 모습을 보면 완벽하게 적응은 마쳤다고 보여지고요. 저 낮게 두는 수가 참 예전에는 저렇게 두면 혼났거든요. 아니, 여기를 높은 중국식을 펴놓고 일관성 없이 왜 여기를 낮게 두느냐라고 혼났는데 한 2년쯤 전부터 이 수가 이제 두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많이 둡니다. 이 수의 의미는 예전에는 당연히 높게 두면 일관성 있게 높게 받아라라는 것이 당연한 이론이었는데 이 33 들어가는 수가 나오면서부터는 이 33 들어가고 나서 변화가 복잡한데요. 그때 흙이 생각보다 좀 껄끄러운 변화들 그리고 백이 괜찮은 변화들이 나오면서 이 33 들어가는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낮게 두는 수가 두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정말 예전 같았으면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특히나 예전 일본 바둑에서 이런 수가 두어졌으면 정말 파문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세 없이 처진 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수인데 네. 최근에는 그런 기존에 있던 길이라든지 이론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된 것 같아요. 좀 재조명되는 수단들이 많아졌죠. 네, 가장 유행하는 오늘 또 이제 이국에도 나온 보석이죠. 이 흙이 소목 2개를 두고 굳히는 보석도 한 80년대에 많이 유행을 하다가 덤이 6집반으로 바뀌면서는 또 중국에서도 7집반이 되면서는 거의 사라진, 잊혀진 보석인데 다시 최근 1, 2년 사이에 재조명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 보석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정말 많은 대국에서 볼 수 네. 있는 포석이 됐습니다. 삼국 속기 대국은 포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부터 시작된 박소연 선수와 김나연 선수의 장고대국 중반전에 들어섰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네, 이 대국은 역시 초반에 예상했던 대로 심상치 않게 계속 전투로 흘러간 지금 흐름이고 지금도 하변에서 뭔가 복잡한 형태가 나왔죠. 집 계산을 해보면 글쎄요, 서로 집이 크지는 않네요. 흙은 이 좌변 쪽 모양 그리고 백은 좌하 우상 쌍변에 조금씩 집이 있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여섯, 하변 일곱. 모양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좌변도 백이 먼저 두면 이 흙이 완벽한 집이라고 할 수 없고요. 느낌은 백이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좌변을 어느 정도 깊게 침투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좌변 쪽에 백이 먼저 간다면 그래서 이 좌변 흙집을 깰 수 있다면 백이 조금이라도 편해 보입니다. 30초.
여섯, 일곱, 여덟, 결국 이 좌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이 1국 장고대국에서 중요한 점이 되겠네요. 네, 지금 하변을 백이 이제 선수로 따내고 처리를 하고 좌변을 들어가는 것도 있겠고요. 만약에 우세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따내서 우세하다면 사실 백이 그건 바둑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따내서 흙이 지켜도 백이 우세하다고 본다면 박소연 선수가 형세를 괜찮게 보고 있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내기 승부로 가겠죠. 딴에도 백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미세한 끝내기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백이 조금 강하게 둔다면 뭐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덟, 그래서 김나연 선수도 그쪽을 잊고 버티네요. 지금은 따내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정리되면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윤수는 흙 쪽에서 버텨갔습니다. 두텁죠. 두고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잊고도 하변 흙이 수습할 수 있다면 백도 지금 여기 약점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나연 선수가 버텨갔고 반격입니다. 백도 전체가 걸려 있어서 지금은 초 하나, 둘, 이 바둑도 넷, 복잡해지겠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김나연 선수가 버텨가는 수단을 선택을 했고요. 네, 이번 여자 바둑 리그 두 번째 출전인 김나연 선수입니다. 네, 이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서울 부강탁스의 최정 선수와 또 권효진 감독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최정 선수. 감사합니다. 오늘 초반에는 조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30분 만에 다른 또 대국에 임한 거잖아요. 네. 배고프진 않으셨어요? 어, 배도 고파서 좀 먹고 뒀는데요. 이겨서 다음 판도 좀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졌으면 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배 대국을 이겼기 때문에 이 여자 바둑 리그도 또 기분 좋게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네. 네, 오늘 바둑 내용은 어땠나요? 초반, 중반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초반에 상대가 약간 착각한 것 같아서 약간 좋다고 생각했는데 중반에 대마 싸움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둑 둘 때는 정신이 없어서 네. 정확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권효진 감독 오늘 두 번째 보는데 네, 아까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요. 이번 라운드에 그 김신영 선수가 빠지고 김나연 선수가 이제 등판을 했는데 특별한 뭐 작전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여기 김신영 선수가 올해 나와서 굉장히 페이스가 또 좋은데 저도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나연 선수가 이번이 두 번째 출전이잖아요. 네. 출전 횟수가 좀 너무 적어서 좀 네. 몸을 풀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네. 오더에 내었습니다. 네. 요즘 위진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또 출전 횟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팀원들끼리 다 사전 얘기가 되고서 출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독님이 이렇게 나가도록 하게 하는 건가요? 근데 2년 차를 맡고 있는 저희 팀 부강탁스는 확실히 정이 더 돈독해지고 선수들 간의 뭐 팀워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끈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네, 거의 중국에 이제 경기가 없을 때는
매 경기 다 참가하고 싶다고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까? 예, 또 본인도 원하고 있고 또 우리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팀원들 간의 분위기도 좋겠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저기 위징 선수가 한국에서 굉장히 외로울 텐데 네. 저 우리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고 또 팀 관계자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십니다. 네. 팀 분위기가 좋아서 더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징 선수 매회 출전을 원하고 있어요. 네, 한국에 숨겨둔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니겠죠? 많이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네. 그건 뭐 본인만이 알겠죠. 네, 위증희 선수와 대국을 펼치는 서귀포 70리 문도원 선수입니다. 네, 포석기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또 비슷한 느낌의 수가 등장했죠. 우하기에서. 백이 우하 쪽을 다가가자 우하 쪽도 날일자로 낮게 지켰거든요. 네. 역시 예전에는 잘 두어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빈번하게 두어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이 이론을 갖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이 이제 하변 쪽, 좌하 쪽을 압박해가면서 행마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삼국 속기대국 이 포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마지막 수로 흑이 이 좌하기 쪽에 이선으로 밀고 들어갔거든요. 원하는 것은 백이 받아주길, 이선으로 막아서 받아주길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흑이 자연스럽게 형태를 정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도 다른 수단이 없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백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도원 선수 촐기가 시작이 됩니다. 위징 선수는 평소에도 보면 시간이 긴 바둑도 좀 빨리 누더라고요. 속기파에 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막으면 이쪽을 젖혀서 30초. 이렇게 다당하는 것은 백이 불만이거든요. 백이 네. 알기 쉽게 모양을 정비를 할 수가 있죠. 7, 8, 9. 늘어서 여기 젖히는 수를 당하지 않겠다는 의도인데 우선 민수와 늘어서 받은 수는 흑이 그래도 득을 네. 본 거죠. 이때는 흑이 젖혀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는 여기를 이제 또 젖히지는 못하는데 흑이 집으로 이득을 본 만큼 지금은 그냥 안정만 취하는 수준에서 행마를 할 겁니다. 지금 문도원 선수의 늘어서 둔 수는 인내의 한 수죠. 좀 부분적으로는 당한 느낌이라서 그렇게 두기는 싫지만 흑에게도 좋은 행마를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흑도 빈 삼각으로 꽉 받아서 둡니다. 위즈잉 선수가 재작년이었나요? 1년에 인터넷 바둑을 몇 판 뒀는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1년에요? 네.
그래도 하루에 한 판씩 든다고 하고 주말에 네. 쉬면은 한 300판 아, 정도 300판. 든다. 네. 둘, 제가 셋, 들은 바로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이게 뭐 정확한 여섯,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곱, 여덟, 재작년 한 해에 인터넷 대국을 1,400판을 뒀다고 들었습니다. 1,400판이요? 네. 어떻게 거의 가능하죠? 이 보통 기사가 평생 시합에서 들 수 있는 대국보다도 네, 많이 둔 거죠. 1년 동안. 그만큼 어, 인터넷에서 실전량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커잘 구단도 인터넷 네, 대국을 맞죠. 굉장히 즐긴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린 기사들이 인터넷 대국을 통해서 실력을 갈고 닦은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 저에게 잘 알려진 판팅위, 미위팅 뭐 이런 중국 기사들도 다 인터넷 대국을 통해서 단련되고 강해졌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그렇게 대국을 하면서 인터넷 대국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있고요. 위지훈 선수 대단하네요. 1,400판. 네,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숫자죠. 그러면은 정말 하루에 4-5판씩은 꾸준히 둔 네, 거잖아요. 매일같이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올해요. 네, 여자 바둑 리그에 맞죠? 늘 와야 돼가지고 그렇죠. 밤에 시합을 둬야 되니까. 올해는 그 기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상변에 들어갔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상변을 침투한 수는 이제 백이 한 수를 더 투자하게 되면 상변 쪽이 아주 좋은 형태로 거의 집으로 굳어집니다. 그 전에 백돌이 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받을지 위쪽에서 누를지를 보고 있고요. 이 한 점이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백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봐야 되겠고요. 중앙을 중시하는 바둑이라면 이렇게 붙이는 수도 가능한데 지금은 흑돌이 이런 곳에 있어서 백이 중앙 바둑을 펼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끼웠을 때 어떻게 두나요? 보통 백이 세력을 쌓는 흐름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백돌이 많이 있다면 우상기를 희생하더라도 이렇게 모양을 쌓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여기는 흙집이지만 백이 모양을 쌓아봤자 흑돌들이 다 견제를 하고 있죠.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대로요. 반대로 두는 것도 30초. 하나, 지금 여기가 축이 흙이 유리하거든요. 넷, 이 선택도 여의치 않고 여섯, 일곱, 지금 그쪽으로 가네요. 제가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봤나요? 위징 선수가 누굴 닮았다고 누가 이제 글을 써놨는데 누구요?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저희 바둑둑 나오고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덕선이 언니 성보라는 아. 네 닮았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 저도 아 그래요? 네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경 쓴 모습이랑 뭔가 얼굴 형태가 닮았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아나요? 모르겠죠. 네. 알면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결국 반대쪽으로 끊어가는 선택을 했네요. 네, 지금은 이제 따내고 흑도 아마 여기를 단수를 칠 겁니다. 그냥 축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이제 백도 피해를 뭐 최소화하고 축머리를 쓴다든지 이 정도가 지금 축머리가 될 것 같거든요. 흑돌들이 그렇죠. 방해는 하고 있지만 하나, 둘, 이 돌들이 축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넷, 따내면 흑도 기세로 단수를 흑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치겠고요. 네. 뭐 이런 진행 많이 등장했죠. 프로기사들 실전에서도. 이제 위징 선수도 촐게 돌입이 되었습니다. 네, 단수 치는 것은 기세. 여기서도 있는 것은 그대로 잽을 얻어맞은 셈이기 때문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역시 많이 두어지는 수법대로 단수 치고 팩감을 쓰는 게 나아 보이고요.
단수를 쳐가죠. 백은 다른 곳에는 팩감이 여의치 않고요. 팩감 쓰기가 지금은 붙이거나 삼삼으로 두거나 둘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흙이 있는다든지 이렇게 패를 해소하면 패의 대가로 우상귀를 차지를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초반 패입니다. 지금 약간 이을까 주춤하네요. 아니면 여기를 둘까 지금 둘 다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차이는 있는 것은 나중에 이쪽 느는 수가 흑에게 네. 왔을 때 이 나와 끊는 맛이 좀 있습니다. 흑에게 나와 끊었을 때 이어져 있으면 흑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이제 바깥쪽을 중시하는 거죠. 다음에 후속 수단으로 한 점 잡는 수라든지 둘 다 가능한 선택이고요. 위닝 선수는 한 점 끊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되면 서로 큰 불만 없는 이제 역시 하나의 정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두어지는 형태고요. 포석이 어느 정도는 정리 단계입니다. 이제는 흙이 어디로 돌이 향할지, 네 마지막 이제 변 쪽을 벌릴 수 있는 곳은 그곳이 마지막이죠. 삼국 속기대국 포석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서울 부강탁스와 서귀포 칠십리의 대결 1국 장고대국과 3국 속기대국으로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팔 라운드 2경기 서귀포 칠십리와 서울 부강탁스의 대결입니다. 팔 라운드 1경기까지의 순위표인데요. 지금 서울 부강탁스의 개인 승수는 16승. 이 1승은 오늘 이국인 최정 선수의 승리도 포함이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강탁스가 오늘 승리를 거두면 개인 승수에서도 앞서고 6승 2패, 흥전적인 6승 2패가 되면서 다시 선두를 탈환하게 되네요. 네, 오늘 서울 부강탁스 다시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대결입니다. 몇수 진행이 됐어요. 다가오니까 백이 젖히고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여기까지 막았네요. 여기는 아주 좋은 자리죠. 입체적으로 이 우변 쪽 모양을 키워가는 수, 또 상변과 연결을 하면서 계속해서 두터움을 유지를 하는 수고요. 그러자 들여다보고 흑이 붙여서 살았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들여다보는 데 있지 않는 밥 없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있는 수는 우형일 뿐더러 무거워질 뿐더러 네 이렇게 입구자로 두게 되면 근거도 없이 쫓기게 됩니다. 있는 것이 바보의 한 수입니다. 네, 지금은 지금과 같이 안쪽에서 사는 것이 현명하고요. 막는 것은 가만히 늘어서 안에서 쌈지이긴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흑이 여기와 여기 큰 자리 두 곳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좀 억울해 보이긴 하지만 삼지 뜨는 것이 억울하긴 하지만 이렇게 당하는 것이 두
좋은 곳을 두 군데 차지한 대가치고는 뭐 이 정도는 당할 수 있다. 이 흑의 판단이고요. 실제로도 괜찮은 선택인가요? 네, 지금은 냉정하고 현명한 선택이죠. 바깥으로 무겁게 나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근거를 마련해서 안에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셋, 넷, 백도 지금은 다섯, 먼저 이견을 먼저 다 교환을 시켜둬야 될 것 같아요. 아, 바로 들어가네요. 이게 나중에는 흑돌이 오고 하면은 이 수가 절대 선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흑돌이 중앙 쪽으로 왔을 때는 응원군이 왔을 때는 흑이 반발을 한다든지 뭐 손을 뺀다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이런 곳은 굴복을 시켜두는 것이 이득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요. 아, 네. 위즈잉 선수는 확실히 손이 빨리빨리 나오죠. 그러게요. 네. 저도 작년에 이제 대국을 했는데 삼성화재배에서 위즈인 선수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결과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초읽기를 끝까지 이제 저는 되게 이른 시간에 초반에 시간 사용을 많이 해서 이른 시간에 초읽기 몰린 반면에 유진 선수는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초읽기 몰렸어요. 그만큼 좀 속기파에 가깝습니다. 이런 게 인터넷 대국과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인터넷으로 감각적으로 두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중국의 어린 기사들, 신예 기사들이 대부분 손이 좀 빠릅니다. 속기파 기사들이 많고 뭔가 좀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그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잘 알려져 있는 수법들을 초반에 많이 써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놓고 중반 중요한 순간에 시간을 좀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이 어린 중국 선수들이 초반은 좀 평이하게 둡니다. 위징 선수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손이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빠르다는 것, 결단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이 판단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판단이 안 되면 빨리 둘래야 둘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두어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두어도 형세가 괜찮다고 확신이 서야 이 빨리 손이 나오고 결단을 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판단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빨리 두게 되면 놓칠 수 있는 수들이 있죠. 더 좋은 수를 찾을 수 있음에도 또는 더 이제 상위적인 수를 둘 수 있음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 뭐 예를 들면 뭐 100점 만점에 80점짜리 수. 더 생각하고 더 진지하게 보면은 찾아보면은 더 좋은 수, 더 멋진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놓치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장단점이 좀 있네요. 네. 이 중국 기사들도 이 90후라고 하죠. 90년대 이후 출생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속기파고요. 80년대생 기사들은 장구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잘 알려진 중국의 추진, 호야오이 이런 선수들은 중국 기계에서도 뭐 손꼽히는 장구파 기사들입니다. 한국의 어린 기사들은 어떤가요? 한국의 어린 기사들은 중국에 비하면 확실히 좀 시간을 그래도 사용을 하는 편이죠. 엄청난 장고파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손이 빠른 기사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 몇 명 중에 이제 가장 손이 빠른 기사가 신진서 선수가 제일 속기파고요. 실전은 우변, 흑 모양을 이제 문도원 선수가 깨가고 있는데요. 네, 이 위징 선수들의 지금까지 행마를 보더라도 넷, 어려운 수, 난해한 수, 좀 모험적인 수 이런 수가 거의 안 보이죠. 날일자, 뭐 말뚝, 막는 수 다 쉬운 길, 알기 쉽고 두터운 길 이렇게 두어도 형세가 나쁘지 않다면 그냥 고민해서 워타리 그렇게 쉽게 두어가고 있고 이렇게 두면서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칸 뛰는 수, 막는 수, 날일자 다 이제 쉽게 두면서 균형을 맞추어가고 또 주도권을 잃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중국 이 최근 바둑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지인 선수가 지난해 1,400판의 인터넷 대국을 뒀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인터넷 대국을 하는 기사가 있나요? 20초. 하나, 제가 한 명 말씀을 드리면요. 다섯, 아마 여섯,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일곱,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도는 기사가 변상일 선수가 아, 네, 제가 듣기로는 올 초인가요? 한 달에 한 200판을 뒀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200판이요? 경쟁이 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된다면 변상일 선수도 1,400판 가능하겠네요.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계속 쏠 수 있으면 2,000판도 넘긴다는 네, 산술적인 네, 계산이긴 한데 네. 신기합니다. 네. 자, 흙이 두텁게 모양을 처리를 하고 있죠. 한 칸 뛰면서 하변 쪽이나 이런 백이 모양이 불어날 수 있는 것도 지우고 상변도 두텁게 연결을 하면서 아직 전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20초. 뭐 하나, 둘, 역시 좀 장기전의 양상이긴 합니다만 흙이 좀 두터운 다섯, 느낌이 있어요. 여덟, 상변이 지금 이렇게 세 번 따내고 남았습니다. 따내서 처리가 된다면 연결이 되면서 백은 그래도 약간이라도 엷은 돌이 있고 엷은 부분이 상변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데 흙은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단단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네.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뭐 흙을 선택할 기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백은 이 자리를 지금 빨리 교환을 초반에도 그렇고 아까 그렇죠. 처음에도 그렇고 해야 되는 것이 둘, 자꾸 흙돌이 중앙 근처로 오게 되면 이 수가 나중에는 선수가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선수인가요? 지금은 네, 두면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프로 기사들끼리 연구할 때 식기 전에 빨리 둬야 된다는 그런 말을 이제 많이 두는데 네. 다 식어버리면 나중에는 이 돌이 다 연결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둬도 안 받으니까 지금 빨리 식기 전에 여기를 둬야 되는데 20초. 하나, 네 둘, 셋, 아끼고 있습니다 네. 문도원 선수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바둑도 뭐 초반부터 벌써부터 이선 끝내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몇 수 정도 뒀나요? 지금 한 6, 70수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네. 네 벌써부터 끝내기를 서두르고 있는 위지인 선수입니다. 삼국 석기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문도원 선수와 위지인 선수 2008년, 2010년에 입단을 했고요. 지난해 여자 바둑리그 성적 6승 6패와 4승 3패입니다. 올해에는 위지인 선수가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5승 1패입니다. 자 1패에도 연승을 달리다가 오유진 선수에게 1패를 당했죠. 네, 바로 7라운드의 경기였는데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으로는 위지인 선수가 1승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2013년도의 경기라서요. 네.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상대 전적이라는 게 또 둘, 더더군다나 몇 년 전에 벌어진 대국이라면 상대 전적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요. 바둑은 항상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몇 승 몇 패를 했던 오늘 대국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그냥 기록일 뿐이죠. 물론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상대 전적에서 리드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 뒤처지는 쪽에서는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계속 연패를 당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니고 뭐 큰 차이가 아니라면 예전의 상대 전적은 사실 거의 무의미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문도원 선수가 지금 냉정한 수를 선택을 했죠. 여기를 단수치고 능수는 집으로 지금 이제 전환을 하면서 끝내기를 벌써부터 두 대국자 모두 서두르고 있고요. 위지인 선수가 먼저 입구자로 끝내기를 네. 갔어요. 이 수는 집으로도 끝내기이지만
백이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을 들어오는 수에 대한 쭉 방비의 하나, 둘, 의미가 더 셋. 큽니다. 넷, 이쪽으로 들어와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와도 맛이 좀 있었거든요. 여덟, 그 수를 없앤 의미가 있고요. 지금 바로 그쪽 패를 들어갑니다. 흑에게는 좀 모험일 수도 있는 선택인데 네. 위징 선수가 조금 서두르는 느낌도 있어요. 이 패를 지는 날에는 많이 넓어지거든요. 백도. 원래 지금 자체 형태만 놓고 보면 흑이 두 텀인데 이 패를 만약에 지게 되면 이 전체 돌이 넓어져요. 하나, 둘, 팩감으로 자신이 있다. 팩감이 많다라는 판단일 텐데 자, 팩감을 어디를 쓰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이쪽 뛰는 팩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서로 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바둑이 될 것이라고 그런 흐름이긴 했는데 네. 위징 선수가 먼저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상변에 패를 만들어 갔는데요. 흑이 지금 눈에 보이는 팩감은 여기 지금 이 팩감 애매하네요. 여기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리고 백이 사실 잊고 나서 이 수를 팩감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패를 걸어간 수가 좀 급하지 않았을까요? 둘, 지금은 있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잊고 이 패를 다섯, 이- 여섯, 원래도 맞고 싶었던 자리를 여덟, 아홉, 해소합니까? 잊고 팩감 썼으면 흑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좌악이 막아가는 건 두지 못했네요. 백이. 네, 여기 그렇죠. 아까 이교환이 했으면 얼마나 백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 팩감을 지금 안 받아도 지금 행복하죠.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는 이 교환을 못 하죠. 집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까 교환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30초. 하나, 둘, 셋. 근데 이 작전 자체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흑이 제 눈에는 이상해 보입니다. 이 패를 걸어서 이 패를 백이 해소하게 됨으로써 네. 상변에서의 손실은 한 10집 이상에다가 플러스 두 텀이 얇음으로 변했거든요. 흑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는 끊어서 2점 아직 잡지도 못했죠. 한 수 둬야 잡지만 잡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너무 보잘 게 없어요. 하나, 이 백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격도 여섯, 그렇게 네, 지금은 유력하진 않나요? 아홉,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받아줘도 이 패를 걸어가고 이 팩감 쓴 것은 우선 패를 걸어간 선택부터가 좀 잘못됐네요. 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잊고 나서 이 팩감을 쓸 수도 있지만 문도원 선수는 지금 이 패를 해소하는 것 자체가 워낙 깔끔하게 모양 정리가 될 뿐더러 여기도 큰 피해는 없다 이런 판단이고 그 판단은 셋. 바른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은 흑이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했어요. 이 패를 들어가고 팩감을 쓴 것은. 흑은 여기를 두면 아마 바로 여기 올 겁니다. 어설프게 중앙을 두었다가 이 자리까지 뺏기면은 이거는 30초. 상변에서도 집으로 손해보고 하변에서도 집으로 손해보고 흑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흑이 와야 그나마 백을 압박하면서 좀 집으로 득을 볼 수가 있고요. 달리지 않고 네. 중앙을 압박을 하네요. 우선은 이제 여기보다는 먼저 이쪽을 모양을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죠.
패를 걸어간 이후에 이패값은 1년의 수순대에서는 흑이 손해를 봤습니다. 확실히 손해를 봤고 뭔가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백도를 압박하는데 지금은 흑이 백을 압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흑도 지금 넓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우선 흑이 초반에는 약간이나마 좀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흑이 좋은 것은 다 사라진 것 같고요. 남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선택하라면 백을 잡고 싶습니다. 그만큼 상변의 흑의 선택은 좋지 않았군요. 네, 지금 여기는 안 그래도 흑이 패를 들어가지 않아도 따내고 있는 게 가치가 있는 한 수들이거든요. 두 수를 두었다고 해서 이상한 곳에 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수들인데 흑이 가려운 곳을 그냥 긁어준 거예요. 백이 두고 싶은 곳을. 그리고 나서 흑이 얻은 대가치고는 여기는 30초. 네, 하나, 뭐 별게 없죠. 이 두 점 잡은 것 넷, 다섯, 잡지도 못했고 잡아도 집으로 크지도 않고요. 여덟, 아홉. 네, 문도원 선수가 뭔가 흑의 약점을 좀 찔러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두어진 수는요. 네. 이렇게 막으면 그냥 끊던지 젖히고 끊어서 우선은 양쪽을 차단하고 횡발을 하자라는 뜻인데 지금 30초. 좋은 하나, 수법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위징 선수 이제 초읽기 2번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늘게 된다면 차단은 당하지 않네요. 이렇게까지 끊어온다면 100도 약점이 있어서 둘 중에 한 군데가 끊어져 버리니까요. 늘게 되면 흑이 양쪽 연결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100도 그냥 이런 식으로 형태를 정리를 하자는 뜻일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젖혀도 아마 다섯, 바로 끊을 수도 있지만 치받을 수도 있겠고요. 여덟, 위징 선수가 이야 이것은 엄청난 또 봐야 반발인데요. 되죠. 네. 이쪽을 차단을 당해도 따로 수습 가능하다. 좀 그런 의도고 이으면 사실 그때 늘 수도 있겠네요. 그때 늘어도 여전히 여기는 못 끊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근데 거기 젖힌 수가 된다면 흑도 괴로워집니다. 지금 흑의 수익기는 이으면 늘겠다는 뜻이었을 것 같아요. 이 교환이 득이다 이거죠. 원래 이 교환이 없이는 백이 치받을 수도 있는 모양이었는데 이 교환을 함으로써 백이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도원 선수가 기세 좋게 딱 젖혀갔는데 이 수가 된다면 흑도 곤란해지는 거고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어요. 당장 있는 것은 네. 이 한 점이 잡힙니다. 하나, 둘, 백은 이쪽으로 돌려치는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외길입니다. 지금은 외길인데 느낌은 백이 모양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단수 쳐야 되죠. 이쪽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이제 단수로 축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한 점을 네, 잡아야겠죠. 결국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백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도 그럴듯하게 지금 차단이 된 거예요. 다섯, 문도원 선수의 젖힌 수는 여덟. 그 순간에서의 최선의 한 수였고요. 지금은 서로 좀 자신이 없는 길이거든요. 지금 위징 선수도 표정이 좀 심각해졌고 네. 문도원 선수도 여기를 두면서 이게 맞나? 좀 약간 자신 있는 표정은 아니었는데 서로 외길 수순이고요. 다른 선택은 없는 거죠? 네, 이제 와서 이렇게 두는 것은 30초. 여기 좀 위험해집니다.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네, 끊어갔고 백도 지금은 뭐 다른 선택은 없어요. 있는 것은 바로 끊어 잡히니까. 몰아가는 수단까지 30초. 두 선수 외길 수순으로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징 선수도 약간 표정이 밝지는 않아요. 물론 오늘 낮에도 대국을 치렀기 때문에 네.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상변 패를 걸어간 것부터 스텝이 자연스러운 스텝이 아닙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뭐 여기까지는 서로 뭐 뒤를 돌아볼 수도 없는 외길 진행이고요. 여기서 이제 흙이 하나 더 나가느냐 그냥 따내느냐는 흙의 선택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죠. 그냥 따내게 되면 이쪽에서 단수를 치거나 뭐 이런 거 들여다보는 수가 있고요. 나가게 되면 중앙 쪽만 놓고 봤을 때는 흙이 백이 더 단단해지는 반면에 흙이 이쪽 단수 쳤을 때는 여기 돌이 있는 것이 흙에게 득이 되고 있고요. 그냥 따내네요. 위징 선수 계속 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렇죠.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보시면 흙이 아까 이 자리가 큰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를 두지 않고 생략을 하고서 우선 먼저 백을 공략하자고 나선 수죠. 이 두 칸 띵수는. 근데 지금 오히려 공략하자고 나선 틈을 타서 백이 양쪽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급해졌죠, 흙이. 여덟. 지금 흙이 잘못하면 후수를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여기까지 백에게 뺏기면 흙이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도원 선수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1번 이어서 이도를 중앙에 띄우고 같이 행마를 한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2번은요? 잡고 흙에게 활로를 열어주면서 나도 하나, 좋은 모양으로 안정을 취한다. 셋,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는 것도 백이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아, 1번으로 가네요. 1번으로 가고서 살짝 지금 방금 보여드린 2번의 삼고도를 두었어도 네. 흙이 백을 공략해서 얻은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공략했던 이 한 점에 잡혀버렸죠. 이렇게 두었어도 흙이 그냥 빈손으로 얻은 것 없이 뭐 그냥 연결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두었어도 백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그냥 끊어 잡았으면 지금 문도원 선수도 마지막 30초. 그 길과 지금 실전을 좀 비교를 하다가 셋, 근데 실전 심리상은 다섯. 이렇게 두고 싶기도 해요. 이렇게 두어서 흙을 중앙에 띄우고 싶기도 한데 네. 네. 2번이 더 나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놓고 보면 2번 쪽이 점수가 높겠지만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1번을 선택할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결국 돌들은 다 끊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끊겼죠. 흑도 지금 여기는 하나 뛰어두던지 해서 보강이 필요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지금 흑이 노리는 것은요. 끼우고 가장 쉽게 잇고 여기를 이제 끊어서 네. 귀를 잡는 수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받으면 그 수단이 없어지거든요. 없죠. 이제는 이렇게 두고 그냥 끊어도 여길 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단수를 치고 잡기 때문에. 네. 마지막 30초. 그럼 백이 귀를 넣는 순간 이것도 악수예요. 위징 선수 스텝이 단단히 꼬였습니다. 여기 후속 수단이 없다면 그냥 이 수는 여기 이은 것과 같은 의미가 됐어요. 여길 잇고 백이 넣은 것과 같은 의미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흑이 우변을 지금 살아야 되는데 백이 중앙 쪽을 먼저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위징 선수가 점점 두면 둘수록 뭔가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위징 선수 오늘 대국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도원 선수와 위징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